건물 투자 정말 좋은데 대출이 부담스러우시죠? 대출을 너무 많이 받으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대출을 너무 적게 받으면 레버리지 효과가 너무 없고 도대체 어느 정도 받아야 적당한 건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안전한 대출, 리스크 관리, 그리고 초보자들이 꼭 피해야 할 실수까지 오늘 이 동영상 하나에 다 담았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답이 보이실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과거를 기억하고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거에 대출금리는 이렇게 빨리 움직인 적이 없으세요. 보통 0.25%씩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예고를 하면서 움직이는데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는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움직여 버렸어요.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런 예측 못 하시는 부분 때문에 당황하시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출을 풀로 받아서 투자하는 것들이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풀 대출 투자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50% 이하를 다들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과거에 풀대출을 할 때는 건물의 수익률이 대출 이자를 커버하고도 남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이었던 거죠.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풀대출을 하더라도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의 안정성만 있으면 충분히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50% 이상의 대출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대출 이자가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률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출을 많이 받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받는 게 더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사실 대출을 얼만큼 받아야 안전하다 아니면 불안하다 라고 정해진 건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는 건물마다 다르다고 보이시면 되고 개인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가령 이런 거죠. 5%의 수익률이 10년 동안 나오기로 결정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4%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는 게 무조건 이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는 건물의 수익률이 2%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대출금리가 4%라고 하면 50%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출 이자와 수입이 동일해져 버립니다. 그 이상으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본업에서 많은 캐시플로우가 생깁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무리가 되더라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경우라면 수입에서 얼만큼 내 대출 이자를 커버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지를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고 예고가 되면 그 기간들이 충분히 천천히 올라갔었기 때문에 임대료에 전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대출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이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번 대출 위기 때는 워낙 빠르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임대료에 그거를 녹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령 대출 금리는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뛰는데 임대료는 1년이나 2년 동안 묶여 있기 때문에 반영을 못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대출 이자와 임대료 수입이 갭이 커졌던 겁니다. 근데 정상적인 경우라면 사실은 이게 임대료에 반영이 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워낙 급하게 올라갔던 비정상적인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출 이자의 증가나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임대료에 증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대출을 받았는데 공실이 생긴다거나 예상했던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대출 이자를 못 갚는 경우가 가끔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대출 이자를 갚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건매로 던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례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양재동에 위치한 건물인데 양재동 대로변에 있는 8층짜리 건물입니다. 당시에는 워낙 피크를 칠 때 22년 초에 매입을 하셨는데 조금 비싸게 매입하신 것도 있고 대출도 좀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임대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대출을 조금 더 늘리셨어요. 맥스까지. 그런데 대출 금리는 계속 뛰고 임차인은 나가고 임대료는 올라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매달 한 1,000만 원 정도를 외부에서 조달해서 금리를 갚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결국 견디지 못하고 좀 급하게 실제 매입하신 거에서 한 15억 정도 손실을 보면서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가 풀대출로 받아서 대출 이자를 감당을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투자자가 대처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만약에 공실이 있다면 어떻게든 공실을 임차인을 채워서 더 많은 수입이 늘어나게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공실로 남아 있을 거예요. 항상 저희들이 하는 말씀은 가진 돈을 전체를 다 투자를 하지 말고 항상 예비비로 현금을 일부 보관하라고 하는 게 다 이런 거를 위해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 그분들도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실제로 한 20% 정도를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시고 80% 정도를 대출을 받으시는데 실제로 한 5개월치 이자라든지 1년치 요 정도 이자를 커버할 수 있는 금액 정도는 좀 들고 가는 게 보수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수익률은 연간 임대료에서 연간 관리비를 더하고 이것을 매매 금액으로 나눈 수익률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나 일반 투자자들이 말하는 수익률은 연간 임대료에 연간 관리비를 더하고 여기에 연간 관리 비용을 제외한 요 금액을 매매 금액으로 나눈 숫자를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따져야 되는데 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연간 임대료에 연간 관리비를 더하고 연간 관리 비용을 제외하고 이자 비용을 제외한 그 금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그런 숫자가 실질적인 자기 자본 수익률이 됩니다. 그런데 이자 비용이 올라간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임대료에서 이자 비용을 많이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본 수익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대형 빌딩들도 과거에는 6%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가져갔지만 대출 이자가 상승하면서 비용이 증가하면서 실제로 요즘은 배당이 2%까지 줄어든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은행들이 갑자기 금리를 올린다든지 갑자기 대출이 안 된다라고 통보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앞두고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알아보실 때 한 곳의 은행만 알아보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두세 군데 복수로 알아보는 것이 좋고 거기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고객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플랜 B를 준비해 두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출을 쓰고 안 쓰고 아니면 얼만큼 쓰고는 결국은 이 건물에서 얼마의 수익이 나오느냐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나오느냐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삼성이 이 건물을 10년 동안 사용하기로 한다면 풀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10년 동안 쓰겠다고 하면 사실은 신뢰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임차인 점검을 하는 게 결국은 첫 번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면 충분히 좋겠지만 그런 기업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 중도 해지 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가다가 보시면 임차인이 6개월 전에 통보하고 중도 해지를 한다든지 3개월 전에 먼저 통보하고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으세요. 이런 임대차 계약성은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도 해지 조항에 페널티가 어떻게 걸려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풀 대출을 받으시면서 1금융권이 아니라 2금융까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가급적이면 2금융권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현재 만실이기 때문에 계속 만실일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세요. 그런데 임차인들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면 지금은 금리가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리고 급하게 떨어질 걸로 예측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런 경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금 더 길게 간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가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임대료도 마찬가지고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출을 너무 싫어하거나 너무 좋아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으세요. 건물을 투자하면서 대출은 항상 필수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높낮이를 조정해 갈 것이냐 그리고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갈 것이냐가 중요하지 대출이 좋고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시기가 있고 조금 보수적으로 가야 할 시기가 있는데 그 판단만 잘 하신다면 대출은 언제나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오늘도 긴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ERA 코리아 권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